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든 실무 구독자 요청 영상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삼면도를 그릴 겁니다. 시수도 있고요. 뭐 다 좋은데요. 토면에 좀 이렇게 이게 없는 게 솔직히 너무 많아요. 중심선도 그렇고 좀 이상한 선들도 보이고 뭐 여기는 수문선이니까 뭐 원이 있으니까 원의 가장자리들이 정면상에서는 안 보이니까 수문선 표현했겠죠? 뭐 그까지는 이해되는데 일단 중심선도 빠졌고요. 여기도 선 빠졌고, 여기도 빠졌고. 그것도 그렇지만 치수가 빠졌어요. 여기 파이 16이 이제 3개 있다고 표현된 것 같은데, 요 파이 16에 뭐 이 사이에 거리도 여러분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도 안 보이고요. 얘는 어떻게든 그릴 수 있습니다. 65가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65mm 그릴 수 있고, 이거는 R19는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R19로 보고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리기가 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유추해가면서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런 도면을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회사에서 이 도면을 그릴 때는 그죠? 무슨 어떤 이유 사연이 있어서 이런 도면을 그렸거나 아니면 도면을 받았거나 그러면 치수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상대방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야 돼요. 제 말 이해되시죠? 분명히 얘는 16파이니까 뭔가가 여기를 관통해서 들어가거나 뭔가 관통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끼워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구멍이니까. 얘 단독으로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유추해서 얘 위치를 잡아야겠죠. 근데 얘 단독으로 위치 잡는 것보다 상대방의 어떤 위치를 봐가면서 얘를 중심을 잡아야 될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구조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도면상에서는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제 느낌상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도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1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9라는 소리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X라인 이용해서 수직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수직 수평선. 여기 교차점을 우리 여기라고 생각할까요? 뭐 어디를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전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릴게요. 됐죠? 자, C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16파입니다. 16파는 여기서 보은 겁니다. 그 다음에 C 엔터, 센터 찍고 그냥 19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윗부분이 그려졌죠. 이해됐고 여기 중심선 밑으로 65mm가 여기 바닥에 있네요. 56T고 옵셋으로 65mm 내리고요. 옵셋으로 16mm 또 내려줍니다. 여기까지 됐고 중심 기준으로 좌우가 140이니까 절반 하니까 옵셋으로 140 나누기 2 주시고 좌우로 그리시면 되겠죠. 요거 밑에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폭이 19라고 되어 있네요. 옵셋으로 19라고 주고 안쪽으로 모으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렸는데 혹시 헷갈리시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 필요한 선이 얘예요. 밑에는 아직 안 그렸지만 우리는 여기 아웃라인만 보면 이렇게 연결된 선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예, 우리가 기억하네요. 그 다음에 얘는 중심 먼저 그리지 말고 끝자락을 그리자면 48에 25다 그죠? 옵셋에 48 요거 줄 때 주의하십시오. 48을 요 선 가지고 48 옵셋 하는 사람 많아요. 요 라인 가지고. 분명히 얘는 위에서부터예요. 48은 옵셋에서 48 주고 위에서 밑으로 옵셋으로 25mm를 줍니다. 48이라는 선은 중심선이다 그죠? 요 원에. 그러면 안 헷갈리게 선을 여기 중심선으로 미리 바꿔놓으면 좀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안 헷갈리죠? 트림으로 경계 잡고 엔터 지우고 트림으로 요 사이는 또 지워놓으면 조금 이해가 쉽고 여기도 트림으로 얘하고 얘 잡고 엔터 요렇게 지우죠. 오른쪽 선 제가 안 지운 이유는 우측면도 그리기 위해서 이거 일부러 안 지운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쪽까지도 지워도 요쪽까지 지워도 되죠. 정면도니까 괜찮죠? 컨트롤 저장하고. 자, 그러면 이거 얼추 한번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얼추 그린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얘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봐요. 요 사이가 지금 19mm로 돼 있죠?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서부터 여기까지 19라고 보자 그랬죠? 여기 19니까, 즉 센터에서부터 이 끝자락까지 가장자리까지가 19니까 여기도 19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19로 그려졌죠? 요 사이는 옵셋으로 19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올리고요. 자, C 엔터. 자, 이번에는 복사를 한번 해보죠. 얘를 카피를 떠서요. 얘 센터 찍고 여기 하나 콩 붙이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라인으로 탄 그려서요. 탄젠트 선을 또 탄 그려서 또 탄젠트 선을 그려요. 트림으로 이거 경계 잡고, 아이고, 이거 경계 잡고 요거 치우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치우지 말고,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대로. 됐죠? 트림으로 얘하고 얘 잡고 엔터 요렇게 한번 치워볼게요.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하고 요거까지는 저쪽으로 넘어가면 되네요. 미러 기능 이용해서 저쪽에다가 한 개 더 그립니다. 네,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요.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얼추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측면도 한번 그려보죠. X라인 이용해서 수직선 하나 참고 넣고요. 여기 교차된 지점이 결국 요 센터인 거죠. 여기 중심선이니까. 그러면 C 엔터로 교차점에 D 엔터 24파이가 하나 보이고 C 엔터 교차점에 그냥 25라고 R을 주셔야 되겠죠. R이고 파이니까. 트림으로 이제 얘는 이렇게 지워줘도 되겠죠. 문제없고. 자, X라인 이용하셔서요. 0도에 있는 4분점을 수직선 올리고요. 이거 선 혹시 헷갈리시나요? 아직 안 헷갈리시나요? 헷갈릴 수 있죠? 그러면 여기 그릴 때 이제 조금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트림으로 얘하고 잠깐만요. 얘를 트리밍 해버리면 이 선이 덜 그려지네. 그럼 X라인으로 하나만 더 올리죠. 됐고 트림으로 얘하고 얘 잡고 엔터 이렇게 경계 지우고요. 얘는 밑에 지금 숨은 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에서 쳐다보면 이건 그냥 편편한 면인데 요 안쪽에는 이 면이 요 바깥에서는 우측 면에서는 숨은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안 헷갈리게 요거 숨은 선으로 미리 바꿔놓으면 좀 덜 헷갈릴 겁니다. 이렇게요. 자, 트림으로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지우고 이렇게 지워주면 밑부분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숨은 선 넣고 자, 여기는 위쪽에 있는 여기 두께 부분이죠. 여기 두께 부분 그러면 또 트림으로 얘하고 요거 사이 경계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상 없고 컨트롤 C 뒷부분도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밑판 여기 밑부분 그렸고요. 자, 중간에 리브가 45도 선을 쭉 올라가 있죠. 그죠? 이거 지금 이거 높이가 없죠. 왜냐하면 이 끝자락에서 45도이기 때문에 선을 당겨오면 됩니다. X라인 이용해서 각도 A에 45도라고 주고 중간점 하나 통 찍고요. 트림으로 지우고 결국은 이 라인이 어딘가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여기 두께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두께는 16mm라고 써 있습니다. 옵셋으로 16이라고 주고 얘를 당겨 주고요. 트림으로 요거 날려줍니다. 결국은 중간에 리브는 여기가 끝이네요. 그럼 이 라인이 쭉 당겨오면 되겠다, 그죠? 예, 맞아요. 옵셋 X 라인으로 얘 끝점을 당겨옵니다. 그러면 이제 리브의 선인데, 자, 다 좋은데 얘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이 있다 없다? 제 눈에는 안 들어옵니다. 없어요. 그죠? 이런 도면은 좀 오류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이 파이의 끝자락 0도하고 180도 사이의 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16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유추해서 그렸네요. 옵셋으로 16 나누기 2라고 주고 좌우로 가고 트림으로 이렇게 지우고 여기도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네, 리브는 이렇게 됩니다. 요 선 또 안 지운 이유는 평면을 그릴 때 써먹으려고 안 지운 거예요. 컨트롤 저장해 주고요. 여기까지 이상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는 왼쪽에 있는 정면도에서 4분점 선 땡겨오고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주면 됩니다. 우측면도에서는 위로 그릴 게 없기 때문에 위쪽도 그냥 다 잘라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그죠? 컨트롤 S로 저장. 자, 근데 우측면도, 정면도에서는 이거 좀 이상한 선이긴 한데, 그죠? 여러분 보기에. 우측면도에서도 좀 선들이 되게 많죠, 이상하게. 여기 쭉, 그죠? 분명히 이렇게 R 잡힌 부분을 우측에 쳐다보면 그 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선들이 사실은 안 보이는 게 맞아요. 후문선 빼고요. 원래 요렇게 R 잡히고 요렇게 오는 선인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왜 여기에 이상한 잘잘한 선들이, 가로선들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얘 이렇게 알져 있는데, 이거 알져 있는 거를 우측에서 쳐다보면 그냥 하나의 면이거든요. 중간에 끊어진 라인이 계단 모양으로 끊어진 라인이 없이 이거는 3D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2D로 도면을 만든 형태다 보니까 3D는 알 잡힌 이 접선 부분, 이 접선 부분이 우측면도에서는 이렇게 선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그려져요. 근데 실물에는 그렇게 안 보여. 실물에는 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도면은 3D 모델링에서 2D로 그렸다는 거 저는 이제 판명이 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들을 집어넣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그대로 둘 거고 숨은 선으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은만 숨은 선 표현하겠습니다. 가령 여기 부분 숨은 선이죠. 요것도 숨은 선일 거예요. 구멍 이쪽이니까. 그러면 트림으로 양쪽 경계 잡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주고 얘는 숨은 선이니까 매치 프로브로 숨은 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얘는 중심선이겠다, 그죠? 브레이크로 끊고 브레이크로도 끊어주고 얘는 중심선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매치 프로브로 중심선 바꾼 김에 얘도 중심선 바꿀까요? 이레이저 지우고. 자, 왼쪽에 있는 정면도도 요거 선 두 개 잡고 엔터 요렇게 지워주시면 모양 잡히고 브레이크로 요거 끊어주고 요거 끊어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매치 프로브로 요거 잡고 얘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 숨은선이 토면을 원래 보면 뭐 기계제도 통칙 뭐 어떤 룰에 보면 숨은선은 되도록이면 줄이라고 해서 사실 이런 데는 이제 파단선 집어넣고 부분 단면을 이렇게 치는 것도 뭐 그게 정석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건 생략하고요. 숨은선으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요. 자, 우측에서 쳐다봤을 때 여기도 보면 여기도 원이죠. 그죠? 요 원도 여기에 뭔가 표현되겠죠. 예, 맞아요. 근데 얘를 그리지 말고요. 위쪽이 어차피 사이즈 같으니까 카피로 얘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수월합니다. 그 다음 브레이크로 끊어주는 건 똑같이 끊어주시면 돼요. 원호가 있기 때문에 중심선 여기까지 좀 삐져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심선 이만큼 당겨주고 여기도 중심선 좀 당겨주고 여기도 이 선은 조금 당겨 놓을게요. 밖으로. 네, 좀 뽑혀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 써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우측에서 쳐다봤을 때. 자, 그리고 얘는 트림으로 요 사이는 이렇게 꺾어 주셔야 됩니다. 요 한 몸에 얘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면은 뭔가 선이 이런 식으로 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단차도 없고 하나의 면이 요 옆면은 하나의 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을 정리할 수 있겠죠. 우측면도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트림으로 얘마저 정리해주고 컨텍스트 저장하고 얘 분명히 여기도 이 파이 얼마입니까? 24파이의 끝 여기 가장자리 부분 숨은 선으로 표현되겠죠. X라인 이용해서 얘 뽑고 얘 뽑아주시면 돼요. 트림으로 이 경계 잡고 엔터 양쪽 다 지우고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해서 숨은선을 이렇게 바꿔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BR 브레이크 명령 이용하셔서 끊어주고 요거는 굳이 선을 연결할 필요 없이요. 중간에 이렇게 끊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중심선이 여기까지 뻗어나오기 때문에 대칭이라는 걸 아마 알게 될 것 같아요. 됐죠? 컨트롤S로 저장해주고 자, 이 선들, 수직선들 제가 잘 안 지웠죠. 왜냐하면 수평에서 평면도를 그리려고 마음먹기 때문에 끊어주고요. 자, 얘는 이 라인을 저는 여기 위에 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께는 50이다, 그죠? 옵셋으로 50 주고 얘에서부터 얘까지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은 이거 경계 기준으로 이거 필요 없고, 아이고, 이 라인들, 잠깐만요. 다 지우면 안 되겠다, 그죠? 다시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옵셋으로 여기 두께가 16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두께도 16인 거예요. 옵셋으로 16이라고 주고 밑에까지 당겨옵니다. 자, 이제 선을 한번 정리해보죠. 트림으로 얘 경계 잡고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지우고 있죠? 그림으로 요거 블라당 지우고 여기도 블라당 지워주시면 됩니다. 얘는 숨은 중심선이기 때문에 그죠? 선을 좀 정리를 한 요 정도 하고 됐죠? 얘도 한 요 정도는 선을 정리해 얘도 선을 한 요 정도는 정리해 주셔야겠네요. 요 라인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이 제가 여기 트리밍을 왜 했죠? 그죠? 아이고. 이 선은 요 선은 여기 날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요 위쪽은 한 면으로 요 바닥면이 끝까지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건 연결되는 게 맞고 트림으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 정리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고 얘도 선을 여기까지 브레이크로 선을 여기까지 정리 선이 두 개인가요? 브레이크로 선이 두 개였나 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브레이크로 여기 한번 끊어주고 위에도 한번 끊어주겠습니다. 트림으로 이거 경계 잡고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고 또 트림으로 올라당 지우고요. 컨텍스트 저장해 주죠. 이상 없고. 자, 두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 의미하는 겁니다.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쳐다봤을 때도 여기 위에서 쳐다보면 당연히 이건 한 면이겠지만 여기도 원의 가장자리 되는 수문선이겠죠. X라인 이용해서 얘 하나 뽑아주고 얘도 하나 뽑아주세요. 그렇죠? 트림으로 경계 잡고 이렇게 지워주고요. 잘 들어보고 계시죠? 자, 매치 프롭으로 이거 수문선으로 표현해 주시면 여기까지 되고 자, 이거는 도저히 어떤 건지 상상이 안 가죠. 네. 사실은 이거 3D 모델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제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막고 한 거예요. 이거 보시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그것보다도 2D 도면 가지고 3D로 머릿속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됐고요. 됐고 트림으로 이거 지우고 됐죠. 자, 매치 프롭으로 중심선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중심선 위쪽 그려졌고요. 여기도 트림으로 얘하고 얘 사이 경계 잡아서 이렇게 지우고요. 트림으로 지우고 지우고. 자,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해서 얘하고 얘 수문선 넣어주고 얘 중심선입니다. 넣어주고 이 중심선은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됐죠? 네, 그렇게 끊어주고. 됐습니까? 얘도 중심선이 여기까지는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매치 프롭으로 얘를 중심선들로 다 바꿔주셔야겠죠? 여기까지 컨트롤스로 저장해주고요. 브레이크 좀 끊어주고요. 이 중심선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라는 거 표현된다는 거 이해해주세요. 마찬가지 얘도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중심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을에 보면 한 여기까지만 이렇게 중심선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얘도 좌우 대칭이니까 중심선 여기까지 끝까지 뽑아주셔야 돼요. 매치 프롭으로 연결해주고. 사실 또 이 선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거를 밀어 하면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컨트롤스로 저장해주고.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가 않았어요. 위에서 쳐다본 위쪽만 쳐다본 거 여기 그렸죠?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없습니까? 리브가 끝에서 요 벽면에서부터 끝까지 나 있죠? 그죠? 그래서 X라인으로 이거를 다 그려주고요. 위에서 쳐다본 거 끊어주고 얘는 저쪽으로 밀어시키면 리브의 폭은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위에서 쳐다본 위쪽에서 쳐다본 평면도인데 요 위쪽은 다 표현이 됐는데 이 분명히 안쪽은 이만큼 두께가 위에서 쳐다봤을 땐 요 면이 위쪽에서는 평면으로 보일 거란 말이죠. 이해되나요? 수문선으로 보일 거란 말이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트림으로 경계 잡고 매치 프롭으로 얘는 수문선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일단 요거 미러 한번 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구멍이 요만큼 있었어요. 중심에. 아까 24파이였나요? 자, 그러면 요 라인에서의 중심이니까 X라인 이용해서 요 라인 중심의 선을 긋고 옵셋으로 24 나누기 2라고 주고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됐나요? 트림으로 요거 두 개 경계로 이거 또 이거 이 두 개에서는 그죠? 위에서 쳐다봤을 때 어떤 선이에요? 수문선이에요. 매치 프롭으로 요거 수문선까지 마저 표현해주죠. 지금 보면 이 수문선이 여기만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요 끝까지 가야 돼요. 물론 선이 겹치겠지만 실제로 출력되면 이 부분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죠? 여기도 여기까지 덜 그렸죠? 얘도 이 끝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요 면은 끝에 처음에서부터 끝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문선이 여기까지만 있으면 안 되고 끝까지 올라가야지 표현이 맞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됐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프로 선 끊어주고 요거 선 끊어주고 지우고요. 지우고요. 매치 프롭으로 요거 잡아서 중심 넣어주고 요거 세 가지 선이 미러로 저쪽에 건너가 있어야 됩니다. 이들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야,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좀 쉬운 그림이 아니었네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이게 따시면서 그렸더니 해보자니 쉬운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거를 이제 질문 주신 뭐 복합적인 이유 중에는 다른 것보다도 치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이런 도면을 그리라고 주신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치수 부분이 없다고 한 번은 되물어야 됩니다. 되물으셔서 그 답을 듣고 치수를 듣고 그림에 녹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옮기고 표면이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키워야겠네요. 스케일 잡고 요거 한 1.25배 키우겠습니다.
다음에 무브로 다시 도면을 안쪽으로 좀 넣어주죠. 그래도 꽉 찬다 그죠? 근데 이 정도면 이 정도 꽉 차는 크기면 치수는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걸 좀 당겨 놓을게요. 컨트롤S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형상적으로 투상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치수를 놓고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두께 19, 16, 65 이렇게 R 잡혔고요. 리브 중간에 하나 있고 중심선 뺐고 여기 수문선들 중심선 있고 됐고 요거 수문선입니다. 요 면이니까 자, 이렇게 세워져 있고 구멍 수문선이 2개고 실제로는 3개지만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만 표현해 주시면 되고 평면상에서도 리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벽면까지 여기까지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나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이기 때문에 이 중심선 수문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 있어야 돼요. 선이 겹칠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 끝하고 얘 끝, 아이고, 요거 66 끝하고 얘 센터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문선하고 중심선이 겹칠 거예요. 근데 출력을 하면 중심선 안 나오고요. 수문선으로 표현될 거예요. 아니면 막 겹쳐서 나올 거예요. 선의 가중치로 보면 수문선이 조금 더 두꺼워요. 이거는 뭐 회사나 혹은 자격증 시험 때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가중치를 외형선을 가장 굵게, 윤곽선을 가장 굵게 했고, 중심마크하고, 그 다음에 외형선을 크게 했고, 그 다음에 수문선을 크게 했고, 선의 굵기가 제일 작은 건 중심선입니다. 가늘시선 같은 거, 가상선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제일 작게 했어요. 그거는 뭐 그거는 상황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자, 뒤에라 엔터 치시고, 여기 센터에서부터 센터까지,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요거부터 먼저 정의하죠. 그 다음에 찍고, 요거를 좀 찍어 주셔야 또 이 의미가 있죠. 그러면 얘하고 연결된 건 사실 또 얘죠.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이게 3 곱하기가 써 있으니까요. 멀티 텍스트 들어가서 3 빼기 해주시죠. 3개라고. 3 빼기.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해 주고. 있죠. 자, DDR 엔터 치시고,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여기 3 빼기를 여기다 넣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요. DR에서 R값 하나만 주시고요. DDI 엔터 들어가서 여기를 지름을 3빼기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지름이 같은 센터에 있는 형상 중에 지름이 작은 쪽에다가 숫자를 개수를 넣는 거예요. 엔터 멀티텍스트로 3빼기라고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개고 R은 8이라고 같이 이제 묶여갈 겁니다. 그런 것들 뒤에라 엔터 치시고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치수가 빠졌어요. 이해됐죠? 컨텍스트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라 엔터 치시고 얘하고 얘 사이 거리 하나 또 얘하고 얘 사이 거리 또 하나 그 다음에 끝과 끝의 전체 폭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맞겠죠. 이상이 없고 자 뒤에라 엔터 치시고 선은 여기에 있는 두께 부분은 여기 안쪽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넣으면 치수선이 땡겨오죠. 전 이런 치수선 땡기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측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mm를 표현하는 건 또 별로예요. 왜냐하면 수문선에 치수 표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문선은 되도록이면 외형선에 넣으시고 되도록이면 치수는 바깥쪽으로 빼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으면 그러니까 형상 안에다가 치수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요. 정면도 끝났고 우측면도 자 뒤에라 엔터 치시고 얘서부터 여기까지 센터 높이 하나 그 다음에 DDI라고 주고 이거 지름 하나 넣어주고 DRA 반경 하나 넣어주시죠. 이상 없고 요 각도 있죠? DAN 각도라고 해서 이거 주고 이거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빼지 말고요. 자, DLI 엔터 치고 이거 두께 높이는 여기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폭은 여기서 그리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 R8 네, 일단 그렇고요. 자, 뒤에다 엔터 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하나 또 넣어주시죠.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치수는 얼추 두갔는데 이 치수 가지고 얘를 그려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려보죠. 근데 좀 헷갈릴 것 같은 치수가 제 눈에 보이네요. 이런 거 있고 그죠? 잠깐만요.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엉뚱하게 2개를 집어넣네. 여기입니다. 이거 제가 엉뚱한 짓을 했네요. 여기까지 치수는 여기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3개라고 연결돼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치수는 여기는 안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어쩐지 여기 8이 들어가 있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파이 16이나 R8이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수정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빠뜨렸네요. 요 리브 사이에 이렇게 요거 표현해 줘야 됩니다. 눈에 보이죠?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정면도 형상을 보고 이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차근히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 전체 높이가 요거 합산해 보면 전체 높이가 나오네요. 이거 다 합하고 나오네요. 자,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요런 두께들 있죠. 요런 두께는 중요 치수인데 전체 치수인데 도면상에선 전체 치수가 이렇게 좀 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중복이라 할지라도 중복은 아니에요. 사실 다 더하기 하면 이게 나와요. 더하기 해보시면 우측면 합쳐서. 근데 이제 치수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 또 말씀드리지만 치수는 전체 치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치수, 이런 치수. 그럼 여기서 두께 얘도 필요하죠. 근데 얘는 두께는 우리 평면도에 표현했다고 죠 50.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 치수예요. 이거 전체 치수, 전체 치수. 얘를 어떻게 만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를 용접해서 만들지, 뭐 용접 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안쪽이 완전히 90도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딱 꺾여 있죠. 이런 부분들은 가공으로 하기가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가공 방식에는 기계 가공 공작법에는 이걸 그냥 뭐 우리가 공구를 써가지고 이런 이 구석 안쪽을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방전으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뭐 비싼지 싼지 얼마인지 어떤 재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가공보다도 제 생각에는 용접으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리브 하나하나 해가지고 용접으로 붙이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이제 가공법에 따라서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한 방에 가공하기나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에서 얘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하나 이거 분해한 걸 생각해서 이런 쪼가리들 붙여가지고 용접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됐죠? 그 정도 넘어가시죠. 그러면 도면상에서 치수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라 그랬죠? 전체 치수는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없었어요. 두께 넣고 요 높이는 45도라고 한 치수의 끝에서 왔고 우측면에서는 여기 사이즈 알려줬고 됐고 두께 알려줬고요. 예. 평면도는 전체 길이와 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치수들은 정면도 우측면도에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요거 전체 잡아서요. 무브 기능으로 조금 위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네요. 그러면 조금 더 잡아서 얘를 도면 중간으로 좀 당길 수 있을까요? 좀 더. 그 다음에 조금만 다시 잡아서 살짝만 밑으로 내리도록 하죠. 제가 지금 무브 기능 이용해서 얘를 옮겼거든요. 근데 정말 주의하십시오. 이게 무빙을 시킬 때, 이 CAD잖아요. 뭐 3D 모델링이면 그냥 쭉 가겠죠. 하나의 덩어리니까. 근데 CAD는 선과 선들이 내가 블록으로 연결시켜 놓지 않는 이상 얘 다 따로 놀아요. 이거 따로 논다는 소리. 이렇게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무빙할 때 무브로 이동시킬 때 가장 위험한 게 선이 한 개라도 안 떨려오면 나중에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얘를 지금 움직일 때 보면 막 이렇게 갔다가 또 위로 갔다가 또 오른쪽 갔다가 막 따로따로 갔잖아요. 그죠? 일부러 따로따로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선들이 내가 다 그죠? 깜빡하지 않고 다 선을 다 잡고 내가 제대로 잡았는지를 한 번씩 좀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한 방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마다 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선을 안 빠뜨리고 함께 다 움직이게끔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컨트롤 저장해 주고요.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고 중심선은 요 밑에까지 쭉 뽑혀져 나와야 됩니다. 외형선이 끝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선이까지 뻗어나오고 좌우가 대칭인 게 확인을 시켜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일단 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중간에 리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